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결국 핵심은 당원 중심 정당. 이게 목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당원 컨퍼런스에서 결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한 발짝만 저쪽에 담궈버리잖아요. 언론에 공격 포인트를 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해요. 못하죠. 예를 들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뽑힌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 입에서 못해요. 하는 순간 거기에 저쪽에 프레임에 빠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스킵을 합니다. 더 문제는 반대의 말도 못해요. 그렇지. 스킵을 하는데 이게 있어요. 지지율이나 그 구독자 빠지는 게 그거랑 연관이 있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 분노도 강도가 있을 거 아니야. 10이 있고 1이 있을 텐데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은 저는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영 내에서. 한번 가보자고 한번 잘하건 못하건 추미애 중심으로 윤석열 탄핵시켜 보자고 했던 사람들이 기대가 확 꺾였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호남 컨퍼런스나 충청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이야기를 못해 입장 자체가. 그러니까 둘러치고 맺혀. 행간만 담아. 그러면 직접적인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구독을 2차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야. 추미애 의장 후보가 안 뽑혔을 때 1차 파동이 일어났고요. 주말에 2차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아니고 그리고 추미애를 찍었던 분들의 책임도 아니고 나는 민심을 그냥 쌩깐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수 지지자들은 이거를 민주당 전체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우원식을 찍은 사람들은 실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재밌는 비하인드. 우원식을 중심으로 선거운동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원식은 선거운동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에. 어느 정도냐면 총선 때 캠프까지 찾아잖아요. 다 찾아다녔다고. 그러면 일단 우호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캠프까지 찾아가. 그리고 우원식 중심으로 선거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돌출을 해요. 뭐냐면 서울 출신의 현재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김모 의원이 있습니다. 김모 의원은 같은 지역구 근처 바로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유명한 사람. 이분은 약간 문제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은 이게 있잖아요. 공천 관련한 일을 했어요. 아, 그렇죠. 공천 관련한 일을 하면 이분 자체는 예를 들면 당선자들 중에는 상당히 이분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공천해줬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공천은 김모 의원이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한 거예요. 그 김모 의원. 그다음에 서울에 박모 의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박모 의원이 있어요. 이불? 뭐 그분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분 박모 의원하고 또 다른 박모 의원이 있어요. 그 SNS에서 난리 난 분이기도 한데 보좌관이 문제가 있어요. 아, 네. 이 세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뜻이 우원식한테 있다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100% 아닙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뜻은 일관적이었어요. 당원들의 뜻처럼 해주죠. 당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자 했는데 그 3명 중심으로 우원식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원들의 뜻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원식한테 당대표의 뜻이 있다고 왜곡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추미애 불안불안하다. 그럼 우원식을 찍는 것이 이재명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9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다른 사안에 돌출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뜻의 왜곡이라는 게 이걸 진짜 판을 읽을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 모든 언론과 뭐 유튜브 매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추미애 대표가 90% 이상 나온다는 거를
만약에 못 봤다면 이 사람은 진짜 소통을 안 하는 사람이고 알았는데도 아 이게 명심이 이쪽이야라고 해서 그렇게 찍었다면 이거는 명심에 의해서 명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왜곡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보이스피싱 쉽게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당선만 되면 내가 앞으로 주민의 뜻을 따라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그래놓고 당선이 되고 나면 내 맘대로 투표한 다음에 이것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당선이 되고 나면 갑자기 없었던 자아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게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선거운동을 할 때는 전화번호를 오픈하면서 지역 주민들 저희한테 다 연락 주세요. 그러면 따로따로 연락을 하다가 너 누구 뽑았냐고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전에는 거짓말한 거였어?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사탕발림이었어? 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추미애가 안 뽑힌 문제도 있지만요. 또 한편에서는 명심을 파리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나중에 소위 수박 기득권처럼 떠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왜? 민주당이 거둔 압승의 전리품으로 국회의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민주당한테 생겼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를 지지한 게 아니라 당원들의 뜻대로 하게 해주자. 그렇죠. 라고 하는 당원들의 뜻을 딱 걸었는데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걸 왜곡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거는 당분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걸로 서로 싸우지 마세요. 탈당하지 마세요는 저는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돌아오실 분들인데 문제는 탈당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싸우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가치관의 문제를 왜 서로를 악마합니까? 가치관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가치관의 문제를 갖고 서로 막 공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정말로 추미애 의장인가 한 번 더 나아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중심으로 정권 교체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결국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우리는 그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만 이재명 죄는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죄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저는 이제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민주당에 대한 대상화 그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되는 책임.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꼴보기 싫어 죽겠다라고 일단 떠나시지만 떠난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도 맞아요. 해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약간 좀 누가 들으면 극단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떠날 사람 떠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뭐 정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튜버긴 하지만 떠날 사람 떠나세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랫동안 함께 어깨 잡고 으쌰으쌰하던 친구가 나랑 의견 하나 다르다고 해서 그 친구를 하루아침에 적으로 만들고 매도하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제 옆에 단 1분도 두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당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재명을 지키고 싶다는 사람이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당 나갈래. 저는 그 사람들이 신뢰 못합니다. 근데 잠깐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지는 가치관의 문제겠지만 네. 그 생각도 해야 됩니다. 탈당 사태가 이루어졌어. 뭐 대략 한 18,000 뭐 한 2만 가까이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개혁하는데 동력이 돼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당장 서로 치고니 받거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봐라. 이 문제로 탈당 사태가 이루어졌을 때 이재명 대표는 당원 뜻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여기서 탈당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지고 볶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실 탈당이나 구독 취소 이런 거는 분노의 표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주말을 지나면서 저는 이게 좀 소강 상태가 될 줄 알았는데 주말에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 분노가. 네, 그렇게 분노하셨던 분들이 돌아와서 물론 새날이나 뭐 이재명이나 뭐 김어준이나 다 구독 취소를 했다. 그런데 돌아와서 댓글에다가 나 니네 구독 취소했어? 나 탈당했어라고 쓰는 이유는 내가 탈당하고 구독 취소해서 더 이상 정치는 안 보겠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지 못하면서 이렇게 탈당이나 취소를 한다는 건 일종의 분노의 표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제가 제안 드린 게 그거였어요.
탈당 버튼을 한 번은 누르되 이거는 어쨌든 분노는 한 번 삭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터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당을 결정을 했지만 이게 일주일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지금 보류 상태라고 하거든요. 탈당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보류 상태고 철회하겠다고 신청하시면은 철회가 될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탈당을 했던 분들 100%다 후회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정말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봐봐요. 지금 댓글 한번 봐봐요. 지금까지 재밌게 방송 보고 있다가 내가 자기들하고 의견 다르다 해갖고 기분 나쁘네. 지금까지 믿어줬는데 의견이 하나 다르면 나는 순식간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의 관계,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난 그냥 댓글 안 보면 되니까. 근데 정말로 당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툭하면 탈당한다. 탈당 안 하면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럼 탈당하면 뭘 할 수 있나요? 의원이 탈당해야지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아직 그러면 의원 보고 탈당하라든가 왜 본인이 탈당한다고 하느냐? 저는 약간 좀 여기에 대해서는 가끔 보면 저는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이게 좀 다른 분석 한번 해볼게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분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 지도자급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맘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유튜브가 나빠, 누가 나빠를 선동하는 건 정말 나쁜 방송이에요. 뭐냐면 그렇죠. 탈당하는 사람이 현실화 됐어. 몇만 명 단위가 탈당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사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좋은 쪽으로 뭔가 역사를 반전을 시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 지도자인 거야. 그러면 아까 그것처럼 이재명 대표한테는 당을 개혁할 명분이 생긴 거라고요. 이 탈당 사태가. 그래서 당원들이 당 운영에 조금 더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왜 민주당이 우리들 그 기분 나쁨을 몰라줘에 머물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사태는 내 겪어본 이상 갈라치기 세력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같이 동의해주면 돼요. 저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하면 끝나면 되는데 상대방을 용어로서 갈라치기를 해서 악마화시키는 건 제일 나쁜 방송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쉽게 상대방을 악으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탈당을 하시면은 금방 또 후회하게 되는 이유가 곧바로 지역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된 지역구는 국회의원이 이제 지역위원장이 될 거고 우리가 원외 지역위원장도 지금 뽑아야 되고 8월에는 바로 최고위원하고 당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는 전당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나한테 투표권이 없다는 게 그때 다시 후회가 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다시 바로 잡고 갈 것인가. 이 분노의 표출 지금 89명을 찾아라 막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89명 찾지 말고 80명을 찾으세요. 저는 그런 걸 찾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는 이분들도 다 아는데 네.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인데 오히려 80명을 찾아서 칭찬을 해줘라. 그러면 89명은 다 나올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의원식을 찍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단순하게 찍었을지 모르죠. 캠프까지 찾아와서 고마워서 선거운동에 감동돼서 추미보다 잘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문제는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민심일 수 있는데 문제는 정말 진영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과 지금 막 어마어마한 대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장수들이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는 거에 대한 문제. 결국에는 있잖아요. 당원들이 뽑은 경선의 어떤 그 혁명을 보면서 야, 당원들 뜻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개인적으로 추미애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당원들 뜻대로 좀 해야겠다. 추미애를 시키면 무슨 뭐 국회의장이 망하고 의원식을 시키면 성공한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이미지일 뿐이고 문제는 이거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자기를 찍어줬던 당원들의 뜻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50이었다면 내 결정할 수 있죠. 90대 12였다. 아니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은 97, 95대 막 3 이런 정도예요. 근데 그 당원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찍었다고 하는 것은 민심은 안중에는 없었구나. 이게 여기에 대한 분노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다시 이재명으로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 컨퍼런스 할 때 어려워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당대표가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지 못 해야 되는지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한 고민한 게 보이는데 당장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언급을 못 하니까 실망해서 그 구독을 다시 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필요 있나?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말을 행간을 읽어보시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흐름 하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뜻을 거스리며 결정을 했던 사람들 중에 순수하게 어리바리 난 당선자 있다고 봐. 뭐 잘 몰라서. 근데 실제로 민주당의 기득권들 상당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놈은 친명임을 이야기하면서 친명파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뜻을 왜곡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제 끝나. 8월 달에. 그렇게 되면 본능적인 그 수박 성향. 수박이라는 표현 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민심으로 당선돼놓고도 내가 똑똑한 줄 아는 엘리티즘. 엘리티즘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없으면 그 엘리티즘이 개판칠 거라는 이야기예요. 소위 수박 성향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 요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국회의장 선거에 우리가 이만큼 관심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게 SNS 발달이나 대한 매체의 발달로 점점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국회의장도 어떻게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이렇게 끼어드는 것 자체가 지금 배지를 단 사람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우원식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미애 우원식이 있어요.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됐대라고 말했을 때 물론 저관여층은 우원식이 누군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원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원식은 뭐 이런 말도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이렇게 뭐 홍범도 장군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설명이 필요한 사람. 근데 그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영 스피커에 많이 나와서 당원과의 스킨십도 있었고 본인에 대한 설명,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이야기를 많이 했고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원식 의원은 그 접점이 굉장히 적었다는 부분도 지금 당원을 설득하기에 굉장히 힘들었다.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원식이 나쁘고 우원식이 모자라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쟁은 끝냅시다.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는 이제 짧게 언급하자면 우원식 의원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대응은 정말 잘못됐고요. 잘못됐죠. 그래서 그건 2차 파동이 또 잘못됐죠. 생기는 예, 거고 그건 잘못됐죠. 잘못됐고 그러니까 뭐 우원식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정청래 대응이 잘못됐다고 SNS에 글 쓴 거 봤거든요. 아 정말요? 그런 짓 하지 마. 뭔 말이냐면 아 진짜 또 폭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죠. 당 대표보다 위에 민심이 있는 거예요. 당원 당심이 있는 거고. 근데 요거를 뭔가 반대로 해석하고 요 과정도 문제 있고 아까 그저 마차님 이야기가 맞는데 당원들과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원식에 대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지점은 반성해야 될 지점이요. 난 그렇게 보고 진짜 중요한 거 지금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원내대표 국회의장 등의 경선에 당원들 투표 반영하자 이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분노하면 뭐합니까? 제도로 만들어내야 역사가 진일보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89명 색출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정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의미도 없고 그 색출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민주당 개판 쳐버리는 네. 거고 비밀투표의 그 헌법적 가치도 어긋나요. 그거는 우리가 이 맥을 못 추는 거고요. 색출하는 거 의미가 없어. 앞으로 재발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한데 시스템적으로 김민석 의원이 주장한 거가 이거예요. 당원 주권 10분의 1부터 시작합시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 주장은 그냥 요약을 하면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컷오프 시키잖아요. 일단. 컷오프에도 당원들 뜻을 반영하자 첫 번째. 컷오프에도. 네. 컷오프는 민주당의 무슨 중앙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떨어뜨리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컷오프 때도 안타까운 네. 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경선이죠. 네. 이 경선의 당원들 의사 시작은 10%인데요. 여러분, 당원들 10%왜 카톡으로 우리가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 투표에서
그러니까 10%면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171명이죠. 어떤 효과가 있냐면 17명의 국회의원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10%면. 오. 그러니까 이런 걸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김민석은 의원들로부터 멀어지죠. 근데 이런 그렇죠.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네.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주장은 김민석 의원의 단독의 생각일까요? 당대표랑 교감이 있었을까요? 퀘스천 맞게 남겨놓을게 그냥. 그렇죠. 뭐라고 아, 남겨놓을게. 당원의 놓을게요. 권리를 늘리겠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네, 깊은 뜻이 있었네요. 깊은 뜻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당선자들 중에는 내가 이재명보다 못 나온 게 뭐야 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있습니다. 그게 엘리트주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기득권 그렇지 않아도 대의원들 표에 등가성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한 2, 3%로 줄이는데도 그 논란이 있었는데 야 원내대표 경선이나 국회의장 경선하는데 당원들 뜻 반영하자고 하면 반대할 국회의원들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조중동 일단 끼어들어서 어마어마한 갈라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개딸 정당화 되는데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나 국회의장 경선에도 당원들이 끼어든다고 하지만 해야죠. 사실 많은 분들이 기명 투표 왜 안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기명 투표가 힘들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보는 겁니다. 10분의 1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10분의 1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2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10%부터 시작하면서 저쪽에서 동의도 좀 끌어내보자. 그러니까 10% 정도 올립시다 하면은 댓글창이 상당수가 10%로 안 된다. 그 논의 시작하면 대화 안 돼요. 그러니까 10%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또 그거는 또 간접민주주의 정신을 또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울 때 보통 이제 직접민주주의 하기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생각을 하기 쉽고 사실 교과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간접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보다 높은 제도로 놓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이야기는 너무 길지만 그러면 모든 걸 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의 모든 투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간접민주주의 정신을 어긋나는 또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우민 정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당원의 역할을 점점 늘리자 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간접민주적 영향이 크니까 거기에서 이제 직접민주적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가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여기서 나온 이제 대안들 중에 당원들 대안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누구 찍었는지 인증하고 추미애 찍었다고 인증했을 때만 후원금 보내자 이런 것도 아니 효과는 있겠죠. 저도 공감을 하는데 한편으로 말하면 무의미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무의미한 논란이 될 수 있고 악용될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나는 당선자 중에 우원석 찍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얄미운 게 뭐냐면요. 이 타이밍에 당원들 뜻 딱 따라줬으면 신나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시점에 찬물을 자기들 스스로 끼얹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색출하자 별소리가 다 나오지만 그런 문제들은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경우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추미애 국회의장은 아니었잖아요. 정권 교체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에 추미애를 도구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를 반대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믿는데 컨퍼런스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못한다 그래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괜히 꺼낸 말 아니고요. 시도당 위원장 뽑는데 당원들 비중, 당원들 뜻 반영하겠다. 이게 또 확대되면 원내대표, 국회의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거 전담해줄 민주당의 그 책임지고 해야 될 고위급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나가면서 저쪽에서는 계속 악마화 시키기 위해서 개딸 프레임 막 강성 지층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원들 10%만 반영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태 안 나거든요. 국민의힘도 옵센 대의원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게 조중동 프레임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쪽에 강성 당원 없습니까?
왜 민주당만 강성당원 눈치가 어쩌고 그런 프레임에 빠져 허우적 되냐고요. 지르고 나면요. 2, 3일 지나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지 바뀌어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대의원 표 같이 떨어뜨렸잖아요. 그때 지지고 볶았지만 지금 뭐 흔적이라 남아 있습니까? 그냥 내 생각이라고 하면은 원내대표나 지금 이제 다음 1년 후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들 한 10%만 반영해봐. 어떻게 될까요? 아유,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들 한 10% 반영해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욕먹을 일입니까? 욕먹을 일 아니잖아요. 일반 우리 같은 지지자들이 10% 정도 반영하는 게 욕먹을 일 아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의 의미잖아요. 내가 이 사람 민주당에서 뽑기는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추미애를 찍을지 우원식을 찍을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당원들 뜻은 이렇다는 거 보여주는 거 중요하거든요. 당원들 투표는 추미애가 90% 나왔다. 투표를 했는데. 근데 당원들 투표랑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은 투표가 그러니까 55대 45 이런 느낌이잖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55가 우원식을 찍었다 하면 언바란스잖아요. 이미 그 투표에 그게 반영됐다고 하면. 근데 이 정도 비율이면 그 추미애가 되는 상황이죠. 10% 반영돼도 95%가 추미애를 찍었다고 하면 반영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거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돼. 바로 다음번 선거부터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왜 당원들이 이렇게 난리치는지를 각 개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명단 색출은 너무 과하다라고 하지만 명단 색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 과정 있잖아요. 네가 추미애를 뽑았니 우원식을 뽑았니 당원의 어떤 당원들이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본인들이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핸드폰 번호를 오픈했었다면 거기에 대답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당원들 특히 지역 당원들이 당신 누구 찍었어요라고 물어보면 답은 해줘야지. 답은 해줘야죠. 답조차 안 해주는 건 뭐 싸우자는 거잖아요. 지금 당원들이랑. 아니 진짜 대개 다수의 당원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당원들 있기는 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부끄러운 당원들도 있어.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다수 당원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당원들 없으면 국회의원 안 됐을 사람들이 당원들에 대한 태도는 맞아요. 좀 똑바로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병님 감사합니다.